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30년간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와 탈북자 신문 업무를 담당했고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를 압송 신문하기도 했던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관이 5.18 유공자 문제 및 명단 비공개 문제 등과 관련해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1986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근무했던 전 국정원 요원 이여진 씨는 최근 트루스데일리와의 신청 인터뷰에서 퇴직 후 5.18 유공자 명단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국정원에서 직접 수사했던 체제 전복 세력, 심지어 간첩 혐의로 적발됐던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나 5.18 유공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둔갑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성 국정원 요원 출신인 그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수사했던 대상들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국가 상전이 되어 있었다면서 이것이 내가 입을 열게 된 이유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여진 씨는 또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와 관련해서 국민 세금으로 연금, 의료, 교육, 취업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공자 및 가족 취업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청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30년간 근무했고 특히 탈북인 신문과 북한의 대남 공작 수사 전문가인 전 국정원 요원 이여진 씨의 이번 트루스데일리 심청 인터뷰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여진 씨는 5.18 유공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현직 시절 나는 칼 858기 폭파범 김현희를 압송하고 신문했던 사람이다. 수많은 탈북인과 간첩들을 대면하며 북한의 대남 전략이 어떻게 우리 사회 내부로 침투하는지를 뼈저리게 목격했다. 퇴직 후 5.18 유공자 명단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명단을 훑어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가 국정원에서 직접 수사했던 체제 전복 세력, 심지어 간첩 혐의로 적발됐던 인물들이 민주화 유공자 혹은 5.18 유공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둔갑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수사했던 대상들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국가 상전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내가 입을 열게 된 이유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명단에 있었나 실명을 거론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원이다. 그는 과거 삼민투 활동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국정원 차장까지 지내고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어 국가 기밀을 다룬다. 또한 김민석, 정청래, 이인영, 우상호 등 이른바 86운동권 세대의 핵심 인물들이 5.18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시기나 지역에서의 공적으로도 유공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들이 주도한 운동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아니라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는 반미 친북 투쟁이었다. 국정원 수사 기록에 남겨진 그들의 행적과 유공자로서의 화려한 애우 사이에는 거대한 괴리가 존재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여진 전 국정원 요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 1980년대 소위 좌익운동권 김민석, 정청래, 이인영, 우상호, 박선원 이런 자들이 말하는 소위 민주화운동이란 것은 자유민주주의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1980년대 당시 대학을 다녔거나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 1981년에 대학에 입학한 이른바 8.1학번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단언컨대 1980년대 대학의 그 좌익 학생운동권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
혹은 막스 레닌 모택동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학생운동이었지 자유민주주의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전두환 정권에 대항한다는 이유만으로 옥석을 가리지 않고 그 당시 모든 반정부 활동이 지금 민주화 활동으로 둔갑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들의 활동들, 그러니까 김민석, 정청래, 이인영, 우상호 이런 사람들의 학생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운동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고 논리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은 5.18 당시 광주에 없었던 인물들이 어떻게 유공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의 맹점과 정치적 야합의 결과다. 추미애 전 의원 등이 주도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5.18 정신을 고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 자라는 모호한 조항을 삽입했다. 이로 인해 80년대 이후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시위를 하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들까지 대거 5.18 유공자로 편입됐다. 이해찬 전 대표가 대표적인 사례다. 본인 스스로 5.18 당시 광주에 없었다고 시인했음에도 유공자가 됐다. 이는 그나마 그들 나름의 5.18 신성함을 훼손하는 유공자 인플레이션이자 정치적 동지들에게 국가 혈세로 보상금을 나눠주는 카르텔 구조다. 그녀는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왜 안보 자살 행위라고 보시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가 5.18 유공자들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를 비교해보라. 북한의 목표는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자들의 공적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파기, 국가보안법 폐지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북한의 지령과 일치한다. 헌법 전문은 국가의 근본 이념이다. 여기에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5.18 정신이 수록되면 앞으로 반미 친북 활동은 헌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 간첩 활동을 해도 5.18 정신에 따른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는 무법 천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진 시인은 정치인들의 발언에서도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주장하셨다. 이런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을 점령군이라 불렀고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은 침략군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우발적인 실언이 아니다. 북한이 수십 년간 세뇌해온 미군 철수론의 전형적인 용어다. 헌법 전문에 5.18이 실리면 이들의 주장은 소수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식 이념이 된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한미동맹을 끊고 북한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는 공산화의 길을 헌법으로 보장해주는 꼴이다. 그녀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 국가 수사기능 무력화와도 관계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거나 무력화됐다.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되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간첩을 잡는 것이 민주화 인사 탄압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내부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나는 잘 안다. 수사요원들은 손발이 묶였고 대북 정보망은 붕괴됐다. 헌법 수록은 이 안보 공백을 연구하려는 마지막 쐐기다. 여러분, 좌익 정권을 거치면서 국정원이 망가진 모습들,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했던 시절, 또 박선원이가 국정원 차장했던 시절, 그리고 지금 국정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국정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말까지 듣는 모사드와 비교해 본다든지 미국 CIA와 비교해 보면 한국 국정원이 얼마나 지금 아주 형편없이 망가졌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은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 문제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 5.18 유공자 5,769명 중 1,300명 이상의 명단이 철저히 비공개다. 광주 5.18 기념공원에 이름이 적힌 5석 명단조차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매달 연금을 주고 병원비와 학비를 지원하며 취업 가산점 10%를 주는데 왜 누가 유공자인지 밝히지 못하는가? 권노갑, 이훈평, 유훈건 등 옛 동교동계 정치인들이 비공개로 지정되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심지어 범죄 전력자들도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 유공자는 명예다. 명예로운 일을 했다면 왜 명단을 숨기는가? 떳떳하지 못한 공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녀는 이어서 유공자 자녀 10% 가산점 문제가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대판 골품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에서 1점 차이로 수만 명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5 내지 10% 가산점은 사실상 신분 세습과 다름없다. 열심히 공부한 서민의 자제들이 유공자 자녀들에게 자리를 뺏기는 현상이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정인가? 한명숙 전 총리는 9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음에도 민주화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추앙받고 추징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다. 유공자라는 지위가 법 위에 군림하는 면제부가 된 것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녀는 김대중 일가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김대중의 아들 고 김홍일 전 의원의 사례가 가장 상징적이다.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임에도 법을 개정해가며 유공자 지위를 유지시켜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했다. 전형적인 권력형 특혜다. 또한 김홍걸, 김홍업 형제가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 유산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라. 노벨 평화상 상금과 유산이 개인의 것인가? 그 수상을 위해 국정원이 동원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진정한 민주화 투사라면 그 명예를 국민에게 돌려줘야지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 도구로 서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이여진 전 국정원 요원이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 과정에 국정원이 동원되고 그리고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국정원 요원 출신인 김기삼 씨, 현재 미국에 망명한 미국 변호사죠. 그 김기삼 전 국정원 요원이 아주 상세하게 폭로를 했죠. 그 내용들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진 요원은 또 지금 개헌을 주도하는 인물들 중에 이해관계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장 우원식과 부의장 이하경이 정점에 있다. 특히 이하경 부의장은 난민전 사건 당시 강도 상해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공자가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서영교 법사위원장, 박범계 전 법무장관, 민영배, 진성준, 정청래, 이인영 등 민주당의 핵심 의원 40여 명이 본인이 유공자이거나 가족이 유공자인 이해관계자들이다.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나를 헌법에 수록하라고 외치고 있는 꼴이다. 이들은 개헌안 논의와 표결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공정하다. 그녀는 또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도 유공자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재호, 정병국, 심재철 등 과거 운동권 출신 보수 인사들도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또한 한동훈 체제에서 영입된 함은경, 민경우, 김성애 같은 인물들도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다. 이들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보다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하다면 보수 정당의 정체성 또한 무너지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 수록에 찬성 의견을 냈던 것은 안보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그녀는 또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사례를 보라. 과거 술자리 시비와 경찰관 폭행 전력이 드러났음에도 5.18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었다는 궤변으로 이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인 것처럼 포장했다. 이런 식의 5.18 파리가 지방행정까지 장악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들 중 상당수가 유공자 카르텔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 자본이나 북한 연계 세력과의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여진 전 국정원 요원은 헌법 수록 논의를 멈추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요구한다면서, 첫째,
5.18 유공자 5,769명 전원의 명단과 공적 내용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라.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간첩 출신이나 폭력 전과자에게 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둘째, 5.18 특별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야 한다. 80년 광주와 상관없는 정치인 유공자들을 모두 박탈하라. 셋째, 유공자 출신 국회의원들은 개헌 표결 참여를 중단하라. 이는 법적 도덕적 의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은 이번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름 없는 요원으로 국가를 지켰다. 김현희를 압송할 때 내 블라우스를 벗어주며 보호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지 그녀 행위를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5.18 피해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지만 이를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5.18이 수록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다. 후손에게 간첩이 영웅이 되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국민 여러분이 깨어나 이 거대한 사기극을 막아주셔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의 인터뷰 이 마지막 문장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후손에게 간첩이 영웅이 되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국민 여러분이 깨어나 이 거대한 사기극을 막아주셔야 한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